우리나라는 이제 둘이 싸우면 그 둘이 싸우고 주변에서 말리기 바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둘이 싸우면 다 나와서 다 싸워야 돼요, 진짜. 말려야지 하고 나갔는데 막 옆에서 막 치고 하니까 그렇지. 뭐야 얘는 왜 날 쳐? 자꾸 저런 게 표정 때문에 그래, 표정 때문에. LG 트윈스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네. 홍창기, 뭐 문보경, 문성주, 신민재 이런 선수들이 정말 눈에 띄는데 그 선수들을 선배 눈으로 좀 봤을 때 이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일단 홍창기부터 얘기해. 창기는 장점이 너무 많죠. 뭐 변함 없어요. 그냥 계속 잔잔해요. 창기는. 업도 성격도 없고 약간 그럴 것 예. 같아. 야구할 때 야구장 말도 없고요. 잔잔해요. 단점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창기는. 딱 정은호 선수가 출루율 홍창기 다음에 2등 할 때였나 뭐 아무튼 막 이럴 때였어. 골든글로브 타고 이럴 때. 그 다음 연도에 안 치더라고. 진짜 안 쳤어요. 그냥 안 쳐. 네. 그래서 내가 그 차이를 한번 정은원 선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넌 홍창기 선수를 좀 따라가야 된다. 홍창기 선수는 공 오는 건 자기는 치면서 볼넷을 골라 나가는 거고 출루를 하는 건데 정은원 선수는 그냥 안 쳐서 출루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 홍창기 선수를 좀 보고 안타를 많이 쳐서 출루를 높일 생각을 해라. 그럼 문보경 선수. 보경이야말로 진짜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재? 팀에서 제일 야구 쪽으로 타고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안 해요, 아무것도. 근데 올해는 창기가 끌고 해갖고 제가 볼 때는 보경이가 좋아진 거예요. 올해. 더 좋아진 거예요. 몰래 안 보는 데서 할 수도 있어. 아, 전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이제는 그 게으름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주 선수는 난 너무 좋던데. 네, 저도. 성주는 센스 빼고는 다 좋아요. 약간 센스 빼고는 다 갖췄어요, 진짜. 성주는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요. 연습 많이 해? 네. 제가 볼 때 성주가 힘이 진짜 좋아요. 처음에 아니, 땅땅해 보여. 네. 조그만데. 연습 배팅 치면 막. 네, 그냥 저 센터로 넘겨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야, 너 힘이 어디서 나오지? 제가 그럴 정도로 힘이 진짜 좋아요. 성주는 마음먹고 치면 20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신민재 선수는? 민재는 힘 빼고 민재도 해. 달리기도 빠르고. 공을 진짜 잘 던져요. 입스도 풀었어요. 원래 외야를 나간 게 가까운 데를 잘 못 던지더라고요. 처음에 살살 잘. 그럴 수 있지. 민지야, 너 투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막 그랬었는데 그게 작년에 자신감 붙으면서 풀리더니 이제 완전히 잡았더라고요. 우리 김현수 선수도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 어린 시절에 좋은 영향을 줬던 선배가 있을까? 저는 이제 두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현이 형, 임재철 선배님, 종욱이 형 이렇게 제가 하루 배탈이 났었어요. 저희 전체에다 뭘 잘못 먹었는지 선수들이. 근데 시현이 형이 배 아파서 저 병원 갔다 왔는데 야, 네가 지금 병원 갔다 올 때야? 넌 아파도 그냥 참고 해야 돼. 기저귀 차고라도 해야지. 너가 갔다 올 때야. 근데 그 말에 제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시현이 형도 분명히 같이 배탈이 났는데 시현이 형 병원 안 갔거든요. 그럼 기저귀 차고 했어, 시현이 형? 기저귀 안 차고 그냥 참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참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시현이 형이. 모든 걸. 근데 고등학교 때 이영민 타격상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명이 안 됐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다라고 약간 평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그럼 두산에 온 거는 이제 테스트 받아서? 아니요, 그때는 막 뭐라고 아버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배신감을 느꼈다가 그러네. 저희 어릴 때는 13번까지 뽑을 수 있었는데 패스하는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다 패스했어요. 2차 9번 이후로는. 그러면 아버지 전화 받으면서 아니 그럼 13번 뽑으시지 왜 안 뽑아주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전화 받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팀을 갈까 하다가 두산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두산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김경호 감독님도 운동을 현수를 붙잡아놓고 되게 많이 시켰다고 들었거든? 네, 맨 처음에 이제 2군에 있을 때는 김강림 코치님이 엄청 많이 시키고 수비는 김민호 코치님이 저를 글러브를 못 빼게 했어요. 너 수비 못해서 지명 안 된 거야? 그러고. 진짜? 네, 치는 거는 이제 괜찮다고 보시고 코치님 저는 오전에도 수비, 오후에도 수비, 중간에 점심 특타 시간에도 수비가 좀 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캠프를 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프로에서는 수비 못한다는 느낌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수비 잘하는 선수였고 나는 대단한 그런 연습 양을 수비까지 이제 버텨야지 이런 진짜 지금의 대선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버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야. 네,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KBO 리그 이제 젊은 선수들도 그 힘듦을 견뎌내야 이 김현수 선수 같이 대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혹시 채널 한번 봤어요? 내가 챌린지로 올린 건데
글이 하나 달렸는데 근데 실제로 김태균급 선수들은 당겨치고 밀어치고 시프트 거는 거에 대해서 냐 근데 그 밑에 저렇게 멈춰있는 티베팅이야 마음대로 하지 145, 150 날라오는 공을 어떻게 마음대로 쳐 김현수도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한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네. 145, 150을 마음대로 쳐. 네. 솔직히 그냥 딱 날라오는 거에 우리가 정확히 때려놓고 네. 그 운에 맡기는 거지. 이게 안타가 되냐, 홈런이 되냐, 아웃이 뭐. 되냐. 나는 현수는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 아닙니다. 저쪽에 수비 위치가 옮겨졌거나 비어있으면 절로 때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야구 잘 될 때는 응. 또 그렇게 보이니까 저는 치고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공 일로 날아가고 있는데 수비가 없고 막 이럴 때가 아, 많았어요. 그래. 아니, 그래서 내가 좌타자들이 너무 부러워했던 게 네.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근데 방향이 우측으로 가면서 안타 되는 거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우타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치잖아? 그러면 이제 뽕 나가서 이렇게 치면 되게 멋없어. 되게 못 친 것 같아. 진짜 운으로 친 거야, 진짜 이거는. 남들이 볼 때. 근데 좌타자들은 이렇게 해서 밀려서 쳤어도 치고 이렇게 치고 일로 뛰어서 그런지 저희는 그렇게 친 게 아닌데 응. 이렇게 돌면서 어디지? 저기네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우타자들은 대부분 밀려치면 맞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뛰잖아요. 뛰어야 한참 있다가 뛰잖아요. 이렇게 보고 어. 근데 저희는 공 확인하면서 뛰고 있다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이렇게 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친 것처럼 보이고 KBO에서 2년 연속으로 3할 오픈 이상을 친 최초의 타자가 김현수. 어떻게 그렇게 잘 칠 수가 있었던 거야? 저도 원래 레그킥을 안 했었는데 레그킥의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원래 레그킥을 못했어요. 다리를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내가 네. 야구 평생을 레그킥 해보려고 하다가 네. 안 된 게 나거든. 프로에 처음 깨달았어? 왔는데 김강림 코치님이 이렇게 치니까 지면 안 된 거 하고 다리 들고 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스윙 1000개, 티볼 500개를 매일 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리 드는 게 됐거든요. 근데 다리 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다리 좀 독특하게 들잖아요. 전 약간 이렇게 회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김강인 코치님이 못 드니까 그렇게 들게 가르쳐줘서 제가 다리를 그렇게 2008년도에는 그 방법이 되게 잘 됐고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균형 방망이로 잘 쳤고 내 방망이 좋았지. 제가 태균형 방망이로 5월달까지 제가 월간 2번 받았어요. 진짜. 네, 그다음부터 계속 전화해갖고 저 태균형 방망이 이름도 저는 김현수로 박혀오면 안 받고 김태균으로 박아줬어요. 왜냐면 6월달에 김현수 방망이 썼는데 월간 타율이 2할 5푼인 거예요. 7월달에 다시 김태균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3발 4푼 올라가는 월간 타율이 계속 김태균 써. 근데 레그킥 하면 파워는 늘지 몰라도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정확성이 좋았어? 레그킥 엄청 일찍 들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미리 타이밍 잡아서 제가 토테반 사람들이 엄청 미리 기다리듯이 엄청 일찍 들어놓고 그렇게 보고 있다가 치는 느낌으로 치게 계속 연습을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나도 진짜로 꽤 예민해가지고 진짜 안 맞을 때는 막 방망이도 막 끌어안고 자고 그렇게 나도 예민한 타자였는데 현수도 좀 예민한 편인가? 저는 이 손톱도 짧게 자르고 발톱도 짧게. 그리고 뭐 옷도 항상 그 같은 옷 입어야 되고. 그건 징크스다. 근데 또 과거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컨디션 따라서 배트를 뭐 다르게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해서 배트 협찬도 뭐 거절했다며. 네, 안 받은 적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들을 다 사서 쓴 거야? 네, 다 사서. 우리가 티켓 나오니까. 네. 근데 티켓으로 그걸 감당하기가 안 쉽지 되죠. 않은데. 전 다른 데는 돈 잘 안 쓰고 야구 장비 사는 데만 돈 다 써가지고. 진짜? 네. 야구 장비에 제일 많이 써본 게 얼마야? 저는 한 5, 6천 쓰는 것 같아요. 5, 6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다 직접 사서 배트, 글러브 막 이런 거 다. 막 인터넷에서도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사보고 구입해보고 야구장 나가서 하면 좀 창피하니까 집에서 다 집으로 오라오게 해보고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안 쓰고. 근데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미국 다녀오고 나서 더 철저해졌어? 미국은 막 쉬는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그리고 미국 스프링 캠프 딱 했는데 30일 동안 하는데 하루 쉬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어요. 근데 뭐 11시 종료 뭐 이렇게 알잖아요. 일찍 끝나지. 일찍 끝나는 거. 처음 갔을 때 한국인이라 빨리 오는 모습 보여준다고 10시 운동인데 7시에 딱 야구장 도착했어요. 나 웨이트도 딱 하고 보여줘야지 딱 야구장 갔는데 애들이 이미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너한테 얘네 몇 시에 와? 하니까 제일 빨리 오는 애 4시 반 이러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저 7시죠.
그 제일 늦게 온 거야. 제일 일찍 온 줄 알고 갔는데. 제일 일찍인 줄 알고 갔는데 제일 늦게 온 거예요. 10시 운동인데 4시 반에 이미 애들은 벌써 1차 운동이 끝났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근데 방식이 다른 거긴 하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단체로 운동하는 걸 많이 하고 미국은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다 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애들은 낮잠도 꼭 자요, 미국에는. 11시 종료하면 11시 한 반 정도까지 낮잠 잔 선수들 꼭 자고 그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아침 4시, 새벽 4시에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그래서 애들이 루틴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까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사전 준비 그것 때문에 루틴이 좀 더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LG 트윈스의 후배들한테 이제 전수할 수 있었고. 네. 근데 미국 선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찍 나왔다가 일찍 가는 것 같은데 또 남아서 양이 있는 선수들도 하고 뭐 퐁고 받고 뭐 배팅 치고 가고 뭐 다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게임을 해야 되니까 1시에 30경기를 해요. 시범 경기를. 막 선발 투수 운전해서 와서 1시 경기면 11시까지 와서 몸 다 풀고 1이닝 던지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가고 차 타고 1회에 가요. 막 시범 경기 보면 버그아웃에 선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전 선수들이 왔다. 그럼 주전 선수들이 나 오늘 2타석 칠게 하면 2타석 치면 끝나요. 자기들이 그냥 스케줄을 감독한테 주고 나 시범 경기 몇 타석 소화해야 돼. 뭐 이것도 다 주더라고요. 처음에 가는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 몇 타석 쳐야 돼 시범 경기 그러면 그런 거 세본 적 없는데. 그렇지. 우리는 어릴 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52Hz를 보시는 우리 꼬미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런 자율성이 부과되는 이유는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 다 루틴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자기의 능력치를 올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 캠프도 가봤는데 마이너 캠프는 종료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루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코치들은 집에 안 가요. 우리나라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맞아, 생각 달라. 거기는 마이너가 너네가 잘해서 올라와. 약간 여기 오면 최고 대우를 해줄게. 그렇지. 진짜 막 치열하게 해야 되고 시즌 끝나면 바로 막 대리운전하고 학교 가서 코치하면서 선수 연습하고 연봉이 안 되니까 돈.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군 밥 잘 나고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사실 메이저리그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게 있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화려함에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데 이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해서 올라온 선수들이다. 커뮤니티에 메이저리그 가서 벤치 클리어링 경험한 김현수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벤치 클리어링이랑 미국 벤치 클리어링이랑 좀 달랐던. 우리나라는 둘이 싸우면 둘이 싸우고 주변에서 말리기 바쁘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둘이 싸우면 다 나와서 다 싸워야 돼요, 진짜. 아니 그게 이런 게임 같아. 우리나라는 일단 그냥 말리러 나가고 그냥 어차피 또 친화사니까 그냥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참으면서 하지마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진짜 싸워요. 미국 진짜 싸워요. 진짜 그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느낌. 진짜 싸워요. 무섭겠다. 그러니까 말리는 선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말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말려야지 하고 나갔는데 막 옆에서 막 치고 하니까 뭐야 얘는 왜 날 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이지. 2명을 말려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황소 전체를 다 말려야 되는 거야. 황소가 뛰어오는. 둘이서 막 싸우고 있다가 얘네 붙으면 너 잘 됐다고 걔네 막 붙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리고 미국에도 가끔 그 미국 선수들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싸움도 잘하던데. 뭐 그냥 원번지에 막 그 기절하고. 자꾸 저런 게 표정 때문에 그래. 표정 때문에. 저 찐한 애들 사이에 저 혼자 이렇게 쌍꺼풀 없고 멍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저런 거 사진 올라오고 그러면 당황한 것처럼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어리둥절했겠지. 전 가서 한 명을 띄어냈거든요. 얘를 띄어냈는데 여기 2명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기 미국 사람 찐하잖아요. 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얼굴 자체가 동양인이 약간 이렇게 약하게 생겼으니까. 김현수 선수가 개인적으로 잘 이제 좀 맞는 투수? 뭐 쉬운 투수는 없고 그래서 좀 이 선수 공은 뭐 그냥 대충 쳤는데도 안타 되고 막 이루타 되고. 그렇지. 그 누구야? 제가 하영민
키움 하영민 선수는 볼 좋은데? 네, 저는 그냥 맞아요. 빼세. 진짜로? 네. 뭘 던져도 맞아요. 그냥 돌리면 맞아요. 근데 왜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꼭 까다로운데 공이 너무 까다로운데. 공도 거의 140 중후반 나오고 슬라이더도 되게 좋은데. 네. 저는 꼭 중심에 맞더라고요. 걸려, 그냥? 네, 잘 맞더라고요. 반대로 좀 이제 까다로웠던 투수.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되는. 수박만 하게 날라오는데도 안 맞아. 저는 없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아예 타격 기계인데 당연히 없지. 요즘에 KBO 리그에 좋은 타자들이 정말 많죠. 네. 우리 김현수 선수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타자 베스트 3명 정도. 현재. 현역 선수요. 김도영 선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좋지. 짧긴 한데 좋더라. 진짜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힘도 좋고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힘, 스피드, 그렇지. 컨택 능력까지 다 갖춘. 그리고 정이요. 최정. 네. 형우 형, 최영우. 최영우. 네. 최영우는 장단지로 치는 것 같은데? 종아리가 두께가 막 이만해. 일단 기초공사가 바닥에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그 밸런스로 치는 것 같아. 자, 김현수 하면은 이 또 지독한 또 야구 사랑으로 유명한데 야구가 좋은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약간 어릴 때 야구장을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야구를 한 건데 아버지랑 야구장을 처음 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구장이 그때 동대문 야구장 네, 형 천안부기고 계실 때 그렇지. 네, 그때 항상 야구 매일 보러 갔거든요. 동대문 야구장으로 다녔어? 네, 전 동대문 야구장 지하철 타고 매일 가서 매일 봤어요. 쉬는 날은 무조건 동대문 야구장 가서 야구 봤어요. 저 그때 네, 우승할 때 그때 보고 있었어? 저 있었어요. 그 깽가리 치는 응원단 옆에 있었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진짜 야구를 네,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 잠실 야구장까지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 김현수의 동대문 야구장 사랑과 그 동대문 야구장의 꿈이 이제는 없어졌네. 네, 그때 없어져갖고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람이 저는 세상에 몇 안 된다고 생각하기 진짜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전 야구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럼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거야? 네, 저는 몇 번을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 같아요. 나도 다시 태어나도 야구 할 거야. 이제 포지션 변경은 좀 해보고 싶어. 저도요. 나는 날렵이로 좀 태어나가지고 유격수 보면서 막 도루도 하고 김도영 같은 스타일. 현수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스타일로 할 거야? 저는 우투면 우투 우타, 좌투면 좌투 좌타. 왜? 이게 힘들어? 네,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치려니까 윗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야구가. 이 힘이 전달이 좀 약해요. 방망이를 잡을 때 느낌부터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해요. 지금도 이렇게 쓰면 불편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우리 한쪽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네. 양쪽 쓰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거든? 네. 근데 또 그거에 고충이 또 있구나. 저희는 그래서 이 우투 좌타들은 뭐 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제 이 잡는 게 느낌이 이상하다. 그럼 그게 되게 깊어요. 1, 2주 막 3주까지 가요.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잡으면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오른손으로 팍 잡고 치면 되니까 그냥. 네.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양타가 된 거야? 이치로 선수랑 마스 히데키 선수가 우투 좌타잖아요. 감독님들이 다 왼손으로 쳐봐. 다 전체 다 왼손으로 치게 시킨 거예요. 오른손 타자들. 근데 저는 쳤는데 또 그날 또 2루타를 쳤어요. 넌 왼손으로 쳐. 그래서 왼손 타자 됐어요. 진짜로? 그냥 오른손으로 잘 치고 있었는데 왼손으로 치긴 했는데 저만 그날 안 타쳐갖고 왼손 쳐 그래갖고 왼손 타자 됐는데 진짜? 그때로 돌린다면 왼손으로 쳐하면 전 딴 데 갔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그냥 한쪽으로 한쪽으로 치는 타자. 근데 뭐 그 타자들의 고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내 손이 아닌 손으로 치려니까 너무 이기가 그렇구나. 이 매일 여기를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구나. 던질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걸로는. 이거 딱 칠 때 이렇게 딱 잡으면 힘이 이 손에 확실히 힘이 세니까 주손에 힘이 세니까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자꾸 오른손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현수 선수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남은 야구 인생에서. 떨어지는데 막 계속 그렇지.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몸의 힘이나 이런 게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서 체력이나 안 하지.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 관리 잘해서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우승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 네. 약간 우승 맛을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네. 제가 항상 리더한테 얘기할 때 구단에서 우승하는 게 제일 좋아 기분. 그렇지. 어디 가서 뭘 해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혹시 LG 롤렉스 시계 있잖아. 네.
근데 받았잖아. 없어졌잖아. 네. 그럼 이제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또 사라졌잖아. 아 그거는 주신다고 들었어요. 또 우승 MVP 받으면. 또 있어? 네. 또 회장님이 사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다음 그 롤렉스는 우리 김현수 선수가. 아 받으면 너무 좋죠. 김현수 선수가 받으면 받은 거 차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거 차고 여기 한번 또 네. 나와주세요. 김현수 선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우리 52Hz에 네.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소감 한번. 일단은 태균이 형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야구 얘기. 네. 제가 그 어릴 때 대표팀에서 같이 태균이 형한테 조언 듣던 후배였는데 이제 또 이렇게 태균이 형 방송인인 태균이 형한테 또 조언 듣다 보니까 야구인이야. 뭐 아니야. 무슨 방송이냐. 난 야구인이야. 그래서 또 새로웠고 기분 좋고 또 여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우승하고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52Hz는 김현수 선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현수 선수의 이 야구를 향한 이 열정과 이 진지함,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대장 돛더미의 명언 타임이 자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현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우리 김현수 선수처럼 꾸준히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이 선수들 덕분에 우리나라 이 야구도 이렇게 뜨겁게 발전하고 있고 천만 관중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52Hz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See you. 감사합니다.